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KBCS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디지털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화제인데요. 최대호 안양시장이 SNS에 이에 대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최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파장이 심해지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최 시장은 디지털 범죄 예방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018년부터 이어온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최 시장은 SNS에서 N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역대 최다인데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히 다뤄달라는 국민의 요구이며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시장은 시는 그동안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와 모바일을 연계한 여성 안전귀가 및 거주지 안심 서비스로 여성 안전에 노력해왔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충분한 안전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여성 친화 도시 안양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 구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합니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화상회의를 하며 이 같은 대책을 밝혔는데요. 구리시 지역 여건을 감안한 차별화 대책입니다. 이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1일 건강체크 질문서 전달, 모든 해외 입주자 14일간 의무자가 격리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리시의 이 같은 조치는 기존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승남 시장이 가진 화상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승남 구리시장은 그동안 구리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체육관과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소독 방역을 통해 코로나 전파를 극복해왔으나 세부적 방역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지역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안 시장은 이날 총력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해외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의무자가 격리 실시를 강력 건의했고 정부 방침에 부응해 오는 4월 5일까지 보름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종교시설, 콜센터,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은 운영 중단, 공공시설은 셧다운 운동에 적극 협력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안 시장은 구리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별도로 오는 4월 5일까지 행정명령 형식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11,726개소에 있는 지역업주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한 명씩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질문서를 발송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시 측의 특별한 방침에 따라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구리 지역 다중이용시설 업주나 이용자는 필히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안산시가 이에 맞춰 총 128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교통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안산시는 25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8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CCTV, 횡단보도 신호기 등 안전시설 의무 설치와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54개 교 주변에서 무인 교통단속 CCTV 설치,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과속 방지 시설, 안내 표지판, 도로 적색 포장, 노란 신호 등등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교차로 개선 사업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근처 노상 주차장을 전면 조사에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이 처해질 만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 부천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함께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입니다. 시는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되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 지원비의 단가가 21%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희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CS 정진호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에 4,500세대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공급 촉진지구가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 1,203제곱미터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4,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지 가능한 공급 촉진지구가 지정됩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중앙공원도 온전히 공원 녹지로 보전됩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사업 인정 의제 등에 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25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게 됩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주택의 50% 이상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오부제 시행에도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힘든 실정입니다.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취약계층도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산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시 취약계층에 마스크 5,000매를 무료로 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정진호 기자입니다. 오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에 마스크 9만 5천 매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배부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등입니다. 시는 단체 기업 등에서 기부받은 마스크 5만 2천 매, 시에서 구매한 마스크 4만 3천 매를 확보해 총 9만 5천 매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산시 내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되며 장애인 등 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담당 부서를 통해 시설에 전달됩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마스크 오부제 시행에도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CS 정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계속해서 휴관하고 있죠. 충주시에서는 도서관 휴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대출 서비스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충주시립도서관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25일부터 미리 신청한 도서를 받아갈 수 있는 예약도서 안심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도보로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는 대출할 책을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도서관 현관 앞 지정 장소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기존 예약도서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시립도서관 기존 회원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비치 자료에 대해 안심대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주 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령 기간은 금,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 도서와 반납 도서에 대해선 소독을 실시하며 도서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반납은 도서관 무인 반납기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현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도로변 봄꽃 심기에 나섰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은 24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과 화분 12개소에 봄꽃을 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봄꽃 식재는 미안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해 최소한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겨울 동안 시들어 있던 꽃의 잔해를 제거하고 봄에 꽂힌 펜지, 비올라 등 다양한 봄꽃 3,360본을 식재했습니다. 민경송 미안면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생활을 자제하고 이웃들과 만날 기회도 적어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던 시기에 봄꽃을 통해 힐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식재 후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KBC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